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를 했죠. 자, 몇 프로였죠? 0.5%였습니다. 0.5%. 0.5% 예상대로 빅스텝 했어요. 네, 여러분 빅스텝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0.75 올린다 그러고 연속으로 지금 4연속 0.75 올릴 예정인데, 이제 다음 달에 당장 11월 달에 한번 0.75 하고 12월 달에 최소한 0.5, 0.75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0.5예요. 당장 1% 올려가지고 미국보다 0.25% 앞으로 드라이브해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0.5%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 제가 뭐라고 했죠? 0.5%, 그러니까 빅스텝 이하, 빅스텝 포함해서 이 정도로 하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B2하고 영끌하고 부채 많이 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겠다라는 더 취지예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나 물가 안정보다도 그런 사람들 먼저 보호하자는 지금 추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환율 폭등하고 외인 자금들 이탈하고 환율 폭등하고 원화 가치 쓰레기 되고 물가 폭등하고 여러분들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 확정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 빅스텝 이하로 하면은 빅스텝 포함해서 0.75 이상 올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당장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당장 원화들 있죠? 당장 달러로 바꾸세요.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로 뭐 미국의 계좌를 만들든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당장 고금리 이자를 주는 예적금으로 갈아타세요.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그렇게 예적금으로 갈아타시고 그 상품으로 고이자 고효율을 받아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위험 요소를 해칭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산 가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산 증식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해도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요. 왜? 앞으로 외인 자금 이탈 더 가속화될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막 발표했잖아요. 0.5%. 원래 환율 이거 발표하고 나서는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요. 한 2, 3일 뒤에. 왜냐면은 그만큼 어떤 외환 안정 뭐 이런 것들이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게 뭐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눈치 싸움 같은 걸 하거든요. 이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미국은 그렇지 않는데 특히 한국은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외화들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자금이나 뭐 이런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길은 명확해요. 한 2, 3일만 조금 지켜보시면은 제가 볼 때 1,500원도 가능해요. 지금 1,500원도 가능하고 11월, 특히 이제 11월 빅스텝 그 발표하기 전까지 분명히 1,500원 무조건 가요. 1,500원 가고, 제가 올해 목표치로 지금 예상치로 잡은 게 1달러당 1,700원이에요. 올해 연말에 12월 달 되잖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 2번이나 나왔어요,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마지막 남은 거 금리 인상 이거 왜 없어요. 이제 이번 한 번 하고 끝이에요, 한국은행은.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역전은 더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미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개 박살 나는 거예요. 원하는 개 박살 나요. 쓰레기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환율 폭등하고요. 특히나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물밀듯이 빠져나갈 거예요. 달러들 정말 물밀듯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한 대로 강달러 기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걸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맞아요. 어떻게 금리 인상을 영원히 계속 매달 FOMC 회의할 때마다 올리겠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에 어떤 4.4%인가요? 올해 목표치가. 그리고 내년에 4.7인가 그렇죠. 그 목표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올리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고금리 기조를 계속 4.7을 유지하거나 4.8 뭐 이렇게 소폭의 어떤 변동이 있어도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달러의 금리가 4.7, 4.8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OECD 쩌리 국가 신흥국, OECD인 척하는 자존심만 OECD 1위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금리 엄청 올리지 않고서는 그때 가서 허덕허덕 계속 올리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금리요. 지금 0.5 빅스텝 했죠. 0.5 빅스텝 해서 아마 제가 볼 때 한 9%? 주담대 9%까지도 갈 수 있어요. 11월 달까지.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아마 9%대까지 갈 거고요. 12월 달에 FOMC 또 하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 시기에 맞춰서 그때 10% 가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도 10% 스타트 하죠. 1월부터 10% 스타트하고 이제 2월, 3월, 4월 이렇게 되면서 13% 갑니다. 주담대. 지금은 집 안 가진 게 장땡이라니까요. 아니, 빚도 없고 그냥 집 안 갖고 현금성 자산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 갖고 있으면은 그 공시지가 높아진 것 때문에 세금만 디립다 내고요. 그리고 이자, 예? 이자 어떻게 할 거야, 이자. 예? 그리고 그 이자 그 빚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담대가 25년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이잖아요. 예? 상환이 20년 30년 계속 깎고 20년 30년 전에 몇 년도였어요? 2000년도 초반이죠.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때 집 산 사람 외에는 2010년대 그러니까 10년 전 12년 13년 전에 이런 때 집 산 사람도 없겠어요? 태반이겠죠? 그런 사람들 이제 계속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지금 빚 갚는 기조가 5년만 지속돼 봐요. 못 견뎌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금리 인상 더 안 해도 이 기조가 올라도 이 기조가 한 1년 아니 몇 달 1년이 뭐야 몇 달만 이제 돼도 피가 마를 텐데 앞으로는 집 부동산 지금 보셨어요? 가격 뚝뚝 떨어지는 거? 아주 그냥 내리꼬락 쳐박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쳐박을 일만 태반이에요. 아주 그냥 드립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럴 일만.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11월 12월 달 금리 인상하고 주담대 10% 되면은 내년도 초반부터 아주 그냥 개 박살이 날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도 우리나라 빅스텝 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전조 나갈 거예요. 이제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던져.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빨리 남들보다 예? 나중에 한 10억 그 손해볼 거 7, 8억, 6, 7억 손해보고, 예? 빨리 던지라고 했잖아요. 이미 늦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던지던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진짜 그 정도 된다니까요. 지금의 3분의 1 토막 나요. 반 토막도 아니야, 이제는. 3분의 1 토막이야. 30억짜리면요, 10억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가격이. 예? 진짜로. 이제는 그 정도로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집은 남아 돌아요. 예? 금리는 너무 높아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10억 있다고 쳐요. 예? 그걸로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억 있으면은 지금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지금 가격에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예? 물론 이자 낼 빚은 없으니까 이자도 내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세금도 계속 또 따로 내야 되고 세금 내는데 집값은 어떻게 돼요? 집값은 앞으로 또 계속 떨어지는데 그렇게 훤히 보이는데 집 선뜻 10억 주고 사겠어요? 예? 빚 없이 살 수 있어도요. 내가 필요해도요. 지금 사겠냐고 들어가. 내 10억 갖다가 거기다 꼬라박고 예? 그리고 그 깔고 앉고 살겠냐고요. 내 목돈 10억을. 절대 안 그렇죠. 바보 아닌 이상 절대 안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5년 뒤를 보는 거예요. 5년 뒤에 어차피 금리가 팍팍 오르고 집값은 아주 그냥 내리받고 곤두박질 쳐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거든요. 3분의 1 토막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요 10억 있으면은 글쎄요 지금 워낙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저 같으면 일부러 좀 월세 좀 들어가 살고요. 당분간 월세 들어가 살고 그 돈 있죠 10억 예? 그 10억 갖다가 저 같으면은 예금 금리 높은 데에다가 넣을 것 같아요. 해외에 좀 잘 찾아보면은 어차피 원화가치 쓰레기 될 게 지금 보이잖아요. 계속 금리도 지금 올릴 의지가 없어 보이고 물가 안정시키고 환율 안정시킬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비투나 영끌도 보호하려고 이자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화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원화가치는. 그러니까 해외 예적금 통장이나 가입 가능한 곳에 고이율로 주는 곳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거기다가 넣어두세요. 거기다가 넣어두시고 예를 들어서 많이 주는 데는 아마 10%까지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금리 계속 오르잖아요. 10%까지 주는 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솔직히 한 5년? 예, 5년만 놔둬도 1년에 얼마예요? 10억에 10%면은 거의 1억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 오른다고 5년 묵혀두면은 거기다가 5년으로 그러면은 예? 한 15억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5년 뒤에 예? 차라리 그걸로 거기에서 불린 돈으로 예? 웬만한 여러분들이 살고 싶었던 집 예? 뭐 그 10억을 줘서 지금 샀던 가격이 그때 되면 5억 안 돼 있겠어요? 제가 생각에 5억 돼 있을걸요? 그래서 그거 이자로 불린 거 있잖아요. 지금 5년 뒤 예? 그때 이자로 불린 5억 갖다가 그 이자로 갖다가 사고 내 10억은 보존하고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이거 상상만 해도 짜릿할 것 같은데 어느 바보가 지금 그 10억으로 지금 가격에 거품 잔뜩 껴가지고 지금 가격에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예적금 금융상품에 투자해가지고 예? 5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왜 날려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안 사고 거래가 절벽인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 살 사람 다 샀고 그나마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도 안 산다고요 집을. 그냥 돈 있는 사람도 월세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월세 대란 났어요? 남아 돌잖아요. 지금 월세 못 구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집주인들. 전세 어떻게 됐어요? 전세 대란 났어요? 전세 못 구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 역전세 나고 깡통대고 막. 안 그래요? 지금 전세 가뜩이나 전세 사기도 팽배해가지고 이제 거의 전세가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전세도 없어질 거예요. 전세 사라질 거예요, 이제.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앞으로 전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점점 사그라들다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돈 있어도 요즘은 월세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그 돈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고금리 상품들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다니까요. 못 불려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서 잘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비투하고 영끌하고 뭐 대출 이자 뭐 남의 돈 아무렇지도 않게 쓴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옥을 보겠죠.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이 고금리 기조 순간은 어떤 이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한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지옥 불을 볼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하셔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결국 빅스텝을 선택했어요. 빅스텝을 선택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환율을 안정시킬 생각보다 지금의 부채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의 부담감, 비투 영끌 이런 도박 투기 빚진 사람들, 남의 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정책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가 안정을 잡을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책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원화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원화에 묶어두지 말고 해외 자산으로 갈아타서 원화 환 리스크를 해지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